짜잔, 안녕 밀리프레스 친구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 있죠, 우리가 중고로 구매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거래가 과연 괜찮은 건지, 그리고 뭐 하게 되면 주의할 점은 뭔지, 어디서 중고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중고 물품 받았을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곳들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어소프트건이 사실 간단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비 스킬이나 내공이 없는 분들은 그 에어소프트건을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정말 그런 꿀매가 올라오기도 해요.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간단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소프트건을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예전에는 중고나라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고나라에서 이런 에어소프트건 모의총포법 단속 이런 관련된 것 때문에 좀 규제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럼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 아카라이브 거기도 크게 있고요. 뭐 밴드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링크를 다 포스팅을 해놨고, 거기에 링크를 다 달아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으로는 서바이벌 동호회 지인이라든지 건샵 같은데 중고가 나온 게 리퍼 제품이라든지 단순 교환 제품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제 물건을 펼쳐서 이제 정비를 하면서, 요거는 인펜트리 발매를 했던 엘사 CQB 모델이고요. 여기 다 정품 인증번호라든지 뭐 제품명, 수입자명 여기 다 돼 있습니다. 요런 정식 수입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나중에 단속을 당하셔도 난 정발 물건을 샀다,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런 경찰 조사 받을 때 뭐 우리가 뭐 범죄자는 아닌데 범죄자 취급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수입 직구를 한 건지 뭐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웬만한 분들은 다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내가 이거 정품을 샀고 얼마에 샀고 이걸 얼마에 팝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40 얼마짜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2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요거랑 요 이오텍 포함해 가지고 2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탄창이, 일단 연사 탄창은 기본이, 이 줄 탄창은 기본이고, 요것도 몇만 원 하죠. 요것도 한 마늘만 하는 가더 탄창입니다. 요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원포인트 슬링, 그리고 가늠쇠 가면자, 이런 기타 부품들, 그리고 총 정체예요. 상태는 아주 괜찮아요. 일단 로넥스 브랜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괜찮죠. 로넥스. 저도 첫 전동건이 로넥스였어요. 저는 입문하시는 분들 뭐 이프 전동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무조건 로넥스 추천합니다. 제 로넥스고, 제가 이거 정말 게임에서 제일 많이 썼던 전동건이고, 히토류 모터라든지 모터 피니언 그런 것들이 정말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정말 이 로넥스는 바디도 너무 튼튼하고 좋고, 이거 가기는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의뢰해서 한 거고, 핸드가드는 제가 알리에서 경량 가드를 산 거고, 좀 가볍게 뛰려고 제가 여기다 부착물을 달게 되면 무거워지니까. 이거는 이제 PTS 옵션으로 바꾼 건데, 내 초총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동추도 써서 사용을 했었는데, 반동추 하면은 막 볼트 풀리고 막 다른 파킹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쓰려고 반동추를 빼버렸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넥스 너무 좋고요. 입문하시는 분들 로넥스 추천드립니다. 네, 정기정 사장님 전자 회로가 들어있고 히토리 모터 들어있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작동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겠죠. 작동이 되는지. 네, 여기 제가 열어보니까 여기가 깨졌더라고요. 여기가 합선된 건 아닌데 여기가 깨졌어요. 뭐 끼거나 요거 스톡을 조절하다가 깨진 것 같아요. 요것도 휘어있고 어디 낑긴 것 같아. 낑겨가지고 이렇게 그런 된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컴플레인 하면 안 되죠. 중고인데. 이런 거 갖고 컴플레인 걸 정도면은 그냥 새 상품 사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에 성격이 그런 성격이시면은 절대 중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제가 벤치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써야죠. 네,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하고 일단 작동은 되는 겁니다. 작동은. 근데 좀 소리가 끼약끼약
탁 하면서 좀 심 세팅이라든지 모터 피치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직감이 오죠. 일단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확인해 보면 좋냐면 쉽게 분해를 할 수 있는 데가 모터부죠. 여기를 열어보는 게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모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터 브러쉬 아시죠? 직류 교류는 아시죠 다들? DC 모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그 회전자에 그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전동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에는 그 브러쉬가 있는데 그 브러쉬를 보면은 이 모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브러쉬만 교체하면 모터를 살릴 수 있는 문제인데 대부분 모터를 갈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런 모터를 사용하는 완구나 작동 공구 그리고 심지어 청소기까지 모든 모터로 들어가는 게 많죠. 근데 이 브러쉬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수리비 덤탱이 많이 당합니다 살면서. 하다못해 제가 다이슨 청소기 최근에 그 알리에서 부품을 사다가 고쳤는데 밑에 롤 있잖아요. 그 청소기가 그 무선 청소기 그 밑에 청소기가 롤이 돌아가잖아요. 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거 좀 수리를 맡겼더니 20만원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알리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 밑에 모터부에 그 브러쉬가 다 달면 한 5, 6년 정도 쓰면은 브러쉬가 다 단다고 하더라고요. 브러쉬 달거나 이제 많이 닳다 보면 뒷부분이 연약해져서 깨지더라고 브러쉬가. 그러면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거면 안 돌아가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게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요 구릿빛 요거 있죠? 요게 브러쉬예요. 요게 이제 회전축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누르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여기 있죠? 여기 플러스 여기가 전기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기 연결돼 있고 요게 이 회전축에 전력을 플러스를 대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건 마이너스 축이고 요건 브러쉬예요. 보시면 브러쉬가 많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 있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면 브러쉬가 마모가 안 됐다는 거예요. 브러쉬가 마모가 되면서 검은색 그 흑연 가루와 함께 마모가 되고 안으로 점점 들어가요. 이게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면은. 제 거 이거 론엑스 아까 보여드렸던 론엑스 총도 구입한 지 한 3년 정도가 넘었는데 그 브러쉬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어요. 언젠가는 교체를 해줘야 되죠. 브러쉬도 알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동권 모터 브러쉬 검색을 하시면 브러쉬를 검색할 수 있고 대부분 브러쉬에서 그 발열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파크가 많이 난다거나 막 탄내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브러쉬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브러쉬를 교체하거나 모터를 교체하면 되는데 고가의 모터인 경우는 브러쉬만 교체하는 게 좋고 저가 같은 경우는 그냥 브러쉬 사기도 귀찮고 하니 그냥 새 걸로 교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브러쉬가 없는 형태의 모터를 브러쉬리스 모터라고 해가지고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그 판매를 하고 발열도 없고 성능도 좋고 뭐 단발 반응도 빠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차세대 기술로 나온 거니까 이 구형 모터의 차세대 기술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면 사용 빈도를 알 수 있죠. 뭐 많이 안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여기 검정색 가루가 좀 많았었는데 제가 닦아낸 겁니다. 이거는. 근데 검정색 가루는 왜 많이 생기냐? 11.1V를 사용하면 스파크하고 감은 가루가 많이 생겨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7.4V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확인해 볼 것이 분해 펜이에요. 이 핀을 보면은 이 분해를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볼 상부를 열어보셨다는 거예요. 상부를 많이 열어보셨다는 것 같아요. 기어 정비는 몇 번 하신 것 같네요. 분해 흔적이 남죠. 여기도 한번 저도 모르니까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볼 때 한 120 스프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 서바이벌 필드 팀 규정상 95 스프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앞에 핀을 분리하고 차징 핸들을 빼면서 앞으로 이렇게 돌려 빼면은 나옵니다. 바렐은 순정 바렐이네요. 호흡은 그냥 마루에 호흡 껴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요 기어박스를 한번 적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가 한번 필요하네요. 섬 내부가 지저분한 게임에 몇 번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분해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돌릴게요. 그냥. 네, 정비를 하는 동안 간단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요 론엑스를 정비를 하실 때 필요하신 게 육각 렌치 세트하고
AR 렌즈가 꼭 필요해요. AR 렌즈 필요하고요. 그렇게 장비는 그 정도 공구만 있으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가끔 스톡봉 분리할 때 그 롱 십자 드라이버 저런 건 다 있으시죠. 그리고 뭐 납땜 같은 거 하실 때 간단한 인두하고 납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집에서 좀 간단한 거는 자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 이거 노래가 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여자가 응응거리고 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노래 이상한 노래가 아닙니다. 네, 요 앵글로 좀 촬영을 해볼게요. 전자 트리거 셋이죠. 요게 그 전자 회로입니다. 요게 모스펫이고요. 모스펫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그 아크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접점이 보호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전혀 손댈 게 없어 보이네요. 다 깔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기어도 이빨도 다 깨끗하고요. 보세요. 뭐 손상된 게 없죠. 제가 볼 때는 사놓고 서바이벌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손볼 게 없어 보여요. 좀 헐겁네. 고무가 좀 오래됐어. 고무가 피스톤 고무가 이럴 경우에는 좀 요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따뜻한 물 조금 담궈 놓으면은 이게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요거는 좀 세척을 이걸 오링을 좀 아까 보시는 것 같이 바깥에 끼고 뜨거운 물로 좀 한동안 좀 세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 압축률이 좋아졌죠. 아무튼 뭐 더 이상 손댈 건 없어 보이고요. 다시 기어박스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필드 탄속을 맞춰야 됩니다.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왜 발사가 되냐? 좀 더. 네, 여기다가 그 스프링 위에다가 규격에 맞는 이 수축 튜브를 감싸줌으로써 그 스프링 차징음 탱탱탱탱 하는 소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너바렐을 좀 볼까요? 로넥스 이너바렐 좋죠. 한번 청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너바렐. 지금 상태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무가 썩었어. 네, 아무튼 요 호법은 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예전에 샀던 폴리오리어서 이걸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11.1을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연발. 한번 가볼게요. 네, 단발로 몇 발 쐈는데 조금 뭐 예리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내가 이 핸드폰에 그 레티클 대고 쏘기 때문에 조준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데, 정조준하고 쏘면 견착을 잘 하고 쏘면은 가운데로 다 맞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 정도면? 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꽤 먼 거리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레티클이 깜빡거리는 이유가 이게 LED 불빛이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이제 깜빡거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폴리오리어입니다.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연발. 비비탄 꽂히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여기가 한 20보 이상 됩니다. 여기가 지금 줌을 당겨 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요 정도 나옵니다. 0.9주 일본 탄속이 나옵니다. 0.25탄 사용했을 때 중고로 구입을 했고요. 일단 그럼 제 테이블에 가서 한번 나머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네, 밖에서 야외 사격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네, 중고 물품 거래는 초보자 정비를 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은 좀 중고 거래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중고를 꼭 사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런 내구성이나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는 로넥스 중고를 제가 산 금액대 정도에 구입을 하셔서 손을 봐서 사용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로넥스가 솔직히 고장날 데가 없어요. 사실 이미 뭐 고장날 부분 같은 걸 다 정비를 해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저런 부분 어디 체크해 봐야 될 곳, 뭐 어디 파손된 부분이 있나 없나 본인이 조금 열어서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옵션이나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 제품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튜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옵션을 쓴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옵션을 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성능이. 여기에 막 내 튜닝비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내가 50만원만 받을래요. 총값 50에 튜닝 50해서 100만원에 팔겠습니다.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튜닝 해놨는데 성능이 안 나오니까 파는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로 구매하되 튜닝 내역이 없는 순정을 구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물어보시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거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몰라요 그러면서 뭐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하는 식으로 파시는 분들 있지만, 그런 거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뭐 튜닝 하신 거나 고장 나신 거나 뭐 작동에 이상은 없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다음 시간에는 요 에어소프트컨 관련해서 제가 제 크라이텍 크리스펙터를 리뷰를 해드린다고 그러고 못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시간 전동건 시리즈에서는 꼭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안녕.